시계 시장 내 외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컨셉의 시계를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살펴보죠. 자, 10월 둘째 주 시계 소식 출발합니다. 메이저 브랜드로 시작합니다. 태그 호이어는 포르쉐와 콜라보한 두 가지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각각 블루와 레드가 포인트가 되는 포르쉐 RS 2.7 리미티드 에디션이고요. 이 시계들은 RS 2.7의 탄생 50주년을 기념하는 시계입니다. 인덱스, 핸즈, 다이얼, 케이스, 스트랩 등 시계의 모든 파츠에 RS 2.7을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며 실제로 태그 호이어 팬들과 포르쉐 팬들에게 많은 호평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42mm 케이스 사이즈의 호이어 02 무브먼트, 100m 방수 성능의 가격은 약 970만원입니다. 오메가는 지난 일주일 동안 제임스 본드, 즉 007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영화 007 탄생 60주년을 맞이해서 그의 가장 대표되는 아이템인 오메가 시계가 연계된 거였는데요. 한정판을 꽤 많이 만드는 오메가임에도 이번에는 특별한 시계를 공개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신 오메가 측에서도 007 경매나 각종 이벤트에 참여를 했었고 SNS 등을 통해서 007은 오메가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현행으로 판매되는 007의 시계는 노 타임 투 다이 에디션이고 디자인과 성능 모든 면에서 아주 강점을 가진 시계니까 007, 특히 다니엘 크레이그의 팬이시라면 높은 소장 가치가 있는 시계일 겁니다. 이외에도 배우 현빈의 이야기가 뒤를 잇는데요. 오메가의 앰버서더인 현빈이 조지 클루니와 함께 올해 새롭게 출시된 스피더마스터 57을 위한 글로벌 캠페인의 모델로 발탁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괜히 오메가 뽕까지 차오르게 되죠. 개인적으로 한국 배우 중에서 007이 선택된다면 현빈만한 배우가 없다는 생각도 하는 저인지라 더욱이 즐거운 소식이었습니다. 앰버서더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예거는 앰버서더로 아냐 테일러 조이를 선택했습니다. 한 2주 전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소식을 전했었고요. 저는 넷플릭스 드라마 퀸즈 갬빗을 무척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괜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저에게 예거는 진중한 이미지가 커서 상대적으로 나이도 좀 더 있고 조금 더 무거운 분위기의 배우가 어울리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당연히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아냐 테일러 조이 자체도 좋아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리베르소 트리뷰트 개정판이 나왔다는 점이나 온라인용 리베르소 1 모노페이스 소식도 간단히 전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타임엑스가 요즘 정말 바쁩니다. 거의 매주 신제품을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크로노그래프 시계 2점입니다. 두 모델 모두 워터베리 다이브 크로노그래프라고 명명되었고 하나는 고전적인 디자인의 역팬더 모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꽤나 고전적인 디자인을 가졌고 군데군데 그려진 워터베리 문장들이 주요 포인트고요. 41mm 사이즈의 100m 방수 성능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했고 가격은 약 34만원입니다. 이어지는 제품은 이전 제품과 같은 성능 또 스펙을 사용했지만 보다 컬러풀한 워터베리 다이브 크로노그래프 시계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색상 조합이나 스트랩 재질을 제외한다면 같은 제품입니다. 대신 메탈 스트랩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더 높은 약 37만원대고요. 이전 제품이 큰 개성을 가진 제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타임엑스가 요즘 신제품 출시에 맛을 들인 것 같은데 헤리티지 라인업들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격대, 성능 등의 베이스가 탄탄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르티나는 굉장히 독특한 컨셉의 시계를 공개했습니다. DS 플러스라고 명명된 이 라인은 스트랩 교체에 국한되어 있던 커스텀을 케이스까지 확대를 시켰습니다. 와치 헤드라 불리는 다이얼부와 베젤과 러그가 포함된 케이스부를 소비자가 취향에 맞게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기호에 맞춰서 드레스워치나 투워치 등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구글에서 제작하려고 했던 모듈형 스마트폰이나 지샥에서 쉽게 하는 케이스 커스텀 정도로 이해하시면 편할 겁니다. 호환이 가능한 다양한 스타일의 케이스가 출시된다면 하나의 시계로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르티나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를 선택해 볼 수가 있고 모노크롬 와치스라는 유튜브 채널에 실제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르티나가 국내에 빨리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또 생겼네요. 예마는 플라이그래프 내비게이터라는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70년대 모델의 복각이기도 한 이 제품은 항공 전문가 등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으며 베젤과 크로노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조종사가 필요한 모든 비행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항공시계가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사용법도 너무 어렵고 필요하지 않은 계산이 많기 때문에 특수 복정용이나 디자인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0mm 케이스 사이즈의 벨주 7750 무브먼트, 100m 방수 성능 등이 주요 특징이며 약 1850달러로 시작되는 이 모델은 현재 선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IWC 마크 20의 새 색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 공개된 색상은 녹색이고요.
색상 추가 모델이니만큼 스펙 등은 기존 제품과 완벽히 동일하고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흰판이 먼저 공개될 예정이라고도 했었는데 흰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크 18의 경우도 흰판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기다려 봄직하겠고요. 다시 녹판을 살펴보면 조금 어두운 색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돌아다니던 사진들처럼 약간은 밝은 계열의 녹색이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색감이나 스트랩과의 조화를 봤을 땐 메탈 버전이 조금 더 매력적이네요. 마이크로 브랜드도 살펴보죠. 게코타는 크로노그래프 모델과 스몰 세컨즈 모델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델을 판매 중에 있습니다. 두 모델 모두 각각 블루 골드, 실버 로즈 골드로 구분이 되고 이 모델들은 완전히 신작은 아닙니다. 다만 약간의 디자인이나 색상 조합, 스트랩, 로고 디자인 등에서 차이점이 있고 특히 이번에는 스웨이드 스트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빈티지풍 디자인과 스트랩 소재 등이 다가오는 가을, 겨울과 무척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모델과 같은 가격인데 완성도는 더 높아진 것 같아서 따뜻한 느낌의 시계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티셀의 마린 다이버도 리뉴얼을 거쳐서 2세대가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구매를 할 수가 없었는데요. 사장님의 후기를 보면 외관상 크라운 가드와 러그가 조금 더 뚱뚱해졌다고 하고 야광 개선, 사이클롭스 소재 변경, 브레이슬릿 개선, 조금 더 확실한 방수 성능 등이 주요 변경점입니다. 1세대 마린 다이버와 스트랩 호환은 어렵지만 일부 부품이 호환되기 때문에 신형처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고도 하고요. 불가피하게 가격이 인상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매력적인 가격인 28만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던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다가 독특한 브랜드를 찾게 되었습니다. 발레아치 정도로 읽히는데 서울, 즉 한국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2021년에 설립이 되었고 브랜드명은 라틴어로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첫 모델로 세레니티 39를 소개하고 있고 현대인을 위해서 설계된 자동 스틸 스포츠 시계입니다. 아직 자세한 스펙 등은 공개되지 않았기에 디자인을 먼저 보면 독특하게 디자인된 썰레이 다이얼과 비교적 넓은 형태를 보이는 러그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선과 곡선이 유려하게 표현된 점도 큰 특징이고요. 서울이라는 글자를 제외한다면 한국이라는 국가색이 짙지 않은 것도 재밌습니다. 이 시계는 내년 1월, 2월에 사전 주문이 시작될 예정이라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멋진 브랜드와 시계가 탄생되길 기대하겠습니다. WMT는 재미있는 신제품을 예고했습니다. 라베르라고 하는 페이퍼 아티스트와의 콜라보 제품인데요. 이 아티스트는 인스타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골판지로 만들어낸 작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이고 독특하지만 못생기게 만들어진 이 시계들은 의외로 인기가 꽤 있는데요. WMT가 자사의 시계들과 접목시켜서 이런 시계를 만들어냈습니다. WMT가 일부러 시계를 노화시키거나 찌그러뜨리기도 하는 등 컨셉만 확실하다면 뭐든 만들어내는 편이고 좀 이상하게 보였던 페이퍼 시계도 실제 시계로 구현되니까 재미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는 시계 케이크 같은 게 떠오르기도 했고요. 보면 베젤 인서트까지는 디자인을 한 것 같은데 케이스까지 삐뚤빼뚤했으면 더 컨셉에 잘 맞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코보 안드레센이 얼마 전에 출시한 레이싱워치의 새로운 모델이 추가되었습니다. 색상 추가 모델로 미드나잇 블루와 화이트 앤 블랙입니다. 이전 모델이 스코보 안드레센의 개성이 담긴 조합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은 무난한 선택지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두 모델 중에서 흔치 않은 색상이기도 하고 포인트가 눈에 띄는 미드나잇 모델이 더 마음에 듭니다. 40mm 사이즈의 미오타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100m 방수 성능을 보여주는 이 모델은 위시리스트에 등록 시 21일까지 2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세일 범위가 다르니까 홈페이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와디즈를 구경하다가 또 재미있는 시계를 발견했는데 인그레이빙 시계입니다. 일단 외적으로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에 크로마츠 스타일을 표현한 인그레이빙이 인상적인데요. 이런 디자인은 롤렉스나 지샥에서 종종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앤드류 앤코라는 브랜드에서 제작을 했고 이 브랜드는 검색해보니까 시계나 향수 등을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네요. 다시 시계로 넘어와서 블루, 블랙, 그린 세 가지 색상의 40mm 사이즈 쿼츠 무브먼트, 100m 방수 성능 그리고 약 20만원 후반대의 가격이 특징입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꼼꼼히 살펴보시고 깊게 고민한 후에 펀딩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거리들도 살펴보죠. 정부 포상시계, 즉 정부 기념시계의 품질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나 공기관 등에서는 종종 기념시계를 제작하고는 하는데 한 언론이 최근 핸즈나 인덱스가 떨어진다거나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 품질 관련 민원이 잦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각 기관들이 선택하는 시계 제작 업체와 예산, 또 시계 종류별 단가 등이 다 다르지만 보통 2만원에서 10만원 정도로 예산을 사용한다는데요. 정부에서는 내년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조금 더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런 기념시계들은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예산을 더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제작량을 조금 조절해서 같은 예산으로 품질과 디자인을 조금 더 가다듬는 게 어떨까 합니다. 직접적인 시계 이야기는 아니지만 리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합니다. 최근 이른바 명품 브랜드가 리셀과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소식이 많습니다. 에르메스, 샤넬, 나이키 등의 브랜드가 리셀을 엄격하게 금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구매나 AS 접수 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든가 리셀 목적의 구매가 밝혀졌을 경우 판매 제한 및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부에서는 개인적인 리셀을 막을 방법이 없다거나 리셀 업체나 한정판 거래 플랫폼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제한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 브랜드 이미지 등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경고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에 따라 시계 시장에 거는 기대도 커졌습니다.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계 리셀가가 조금은 떨어지기도 했고 리셀 브랜드의 대표격인 롤렉스도 일부 매장에서는 웨이팅 대신 전화 예약제로 바꾸는 시도 등의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을 대상으로 리셀을 포함한 중고 거래가 활발한 지금 이런 시도가 얼마나 유효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 소식도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날씨도 제법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